재능도 노력 속에서 꽃핀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필요한 수준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재능을 발휘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저 자신이 인내력이 없는 것일 뿐인데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것에는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적성이나 재능을 발견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아무 것에나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택한 것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얼마나 해보았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인간은 잘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소질에 맞는 일을 찾으면 그 일을 잘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소질에 맞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데 에너지가 덜 든다는 것뿐이지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수 신해철 씨는 음악의 길에 들어서서 느낀 점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좋아하는 일 하나를 하려면 10가지 싫어하는 일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좋아한다는 사실이 바로 그 10가지 싫어하는 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직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노력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잘해봤자 의미도 없는 일이며 아무리 잘하게 되어도 그 일로 인해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다면 과감히 일을 바꾸는 것도 고민해 보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저의 인생 경험으로는 정말 그래야 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이유는 그 일의 내용과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기보다는 그 일로 인해 자신이 받는 사회적 인정의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하면서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재능과 적성이 있을 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떠올려서 그 일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주어진 일만 하면서 여윳돈만 있다면 당장 이 일을 때려칠 텐데 하는 생각으로만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과 이왕 이 일을 하는 거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 전자의 태도로 자신의 삶을 꾸려간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도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CEO가 모든 일을 자기 맘대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조직관리며 협업이며 등등 일반 직원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을 머리 터지게 신경 써서 CEO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CEO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회사는 곧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가수가 하고 싶다면 성공한 가수가 되지 않아도 노래할 때 행복할 수 있는가의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수가 받는 스포트라이트를 좋아하는 것이지 가수의 일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정말 그 일을 좋아하는 건지 아닌 건지 알고 싶다면 박수가 없어도 그 일을 하고 싶은가를 질문해 보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나의 가능성을 발현하는가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일상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무엇을 가장 신나게 하는가의 물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그 재능이 얼마만큼 경제적인 것을 보장하느냐에 따라 평가를 하고 경제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재능을 펼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는 없게 됩니다. 외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꽤 영리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대학원 철학과 진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 공부를 하려고 대학원에 갔으니 철학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다가 내가 철학 교수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부수적인 일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현실적으로 고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철학 교수가 될 것이 아니라면
대학원 공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자신이 교수가 되지 않을까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대학원 진학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일입니다. 교수가 되는 확률은 통상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희박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사 교수가 안 될지라도 그 공부를 하고 싶다면 대학원에 진학해도 좋다고 말이지요. 일단 그것이 본질적 선택이니 공부를 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자신이 삶을 어디에 던지고 있는 것인지 현실적인 파악을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교수가 되지 않은 박사는 눈에 잘 뜨이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박사학위 받으면 모두가 대학 교수가 되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철학과 전인 공고가 나는 게 실질적으로 5-7명입니다. 세부 전공이 안 맞으면 지원도 못하니 전인 교수 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습니다. 자신의 세부 전공으로 공고가 나는 것은 3-4년에 한 번 정도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세부 전공의 박사가 도대체 몇 명일까요? 철학의 경우는 극악한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철학과 없는 대학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교수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공부가 자신에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위해서라도 설사 교수가 안 될지라도 그 공부를 하고 싶은지를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철학 공부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직업이 철학 교수이니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하다가 결국 철학과 교수가 된다면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수가 되기 위하여 공부한다거나 교수가 되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공부를 통해 나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말과 글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것일 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철학으로 글을 쓰고 강의를 할 수 있다면 된 것입니다. 강사로 강의를 하든 교수로 강의를 하든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월급이 많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강사로 강의를 하는 것은 방학에 월급이 없어서 불편한 일이지 강사로 강의하는 것 자체가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지요. 즉 교수가 안 될 거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철학과 교수가 되지 않는다면 철학 공부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교수를 원하는 것이지 공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 교수는 철학 공부의 결과이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수가 되면 좋은 일일 뿐이지 교수가 되지 않은 것이 곧 철학 공부의 실패인 것은 아니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철학 공부의 실패는 자기도 모르는 말을 남에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게 되는 것이지 교수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 고민해야 할 것은 그 일의 내용이 나의 적성에 잘 맞느냐,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내가 보람을 얻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에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원하지 않고 타인의 인정을 원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원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교수가 아닌 것이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고 느낍니다. 이 사람에게는 타인의 인정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철학을 공부했는데 교수가 되지 않아 창피한 사람이 더 행복할지, 교수가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사는 게 불편해도 원하는 공부를 해서 좋은 사람이 더 행복할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타인에게 두면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외적 선택이냐, 본질적 선택이냐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목표를 두면 통상적으로 우리는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몰라서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본질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질적 선택은 결국 과정에 대한 선택입니다. 결과는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내가 어떤 원칙을 세우고 노력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자는 태도로 살아가면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결과에 연연하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어느 배우자를 선택하든 그 사람 자체를 선택하고 어떤 진로를 택하든 그 일의 내용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즉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게 만들면서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의 일을 선택하면 두려움이 훨씬 줄어듭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에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두려움이 나의 삶의 만족을 갉아먹지는 않게 됩니다. 이렇게 삶을 본질적 선택으로 채워갈 때 우리는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후회는 내가 원하는 선택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하게 됩니다. 결과만을 기대하고 선택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감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나 선택 자체에서 만족을 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영향받지 않게 됩니다. 미래의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 자체에서 만족을 얻을 때 미래의 결과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철학 공부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은 삶에 닿아 있는 철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철학적 성찰의 힘을 나눠주는 것이었죠. 이 부분은 제가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강에 들어가기 싫다고 한숨을 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기 싫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강의 교수에게는 전임 교수보다 강의 시수 부담이 더 부과됩니다. 그래서 동일 과목의 강의를 여러 번 했지만 매번 다른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기에 그렇게 한숨 쉴 만큼 힘들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저는 철학적 성찰력, 비판적 사고력의 힘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 학생들이 조금 더 잘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때는 타인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타인의 인정이 결과로 따라오면 더욱 좋기야 하지요. 저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제 책을 읽을수록 좋습니다. 저의 책이 인정받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에만 초점을 두어 책의 내용을 결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철학을 전공해온 사람으로서 세상에 전하고 싶은 얘기를 가독성 있게 써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읽으실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내용을 쓰면 인기가 있을 것 같다. 저런 내용을 쓰면 인기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책의 내용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현실적 조건을 좋게 하고자 하는 일이지 책을 쓴다는 행위의 본질적인 의미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자신이 사랑과 인정을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고착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을 일을 하려고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존감이 거론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려 들지 않고 타인의 인정을 받을 일을 하려 들어서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목표를 두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보다 더 매달리게 되기 쉬운 것은 타인의 인정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타인의 인정에 매달리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하겠지요. 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보여주는 자기,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형성된 자기를 가짜 자기라고 합니다. 가짜 자기가 너무 강하게 자기를 지배하면 참 자기를 잃게 된다고 하지요. 그렇다고 가짜 자기를 무조건 배척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진짜 자기로만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짜 자기로 살 때도 있고 진짜 자기로 살 때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진심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너무 바빠서 사실 손님이 반갑지 않아도 그 손님에게 왜 내가 바쁠 때 왔냐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역할에 치이다 보면 혼자 있고 싶어지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가짜 자기를 만들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물론 사회적인 페르소나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가짜 자기는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그렇게 해나가는 나의 모습도 나를 구성하는 일부이지요. 자칫하면 가짜 자기가 되기 쉬운 측면의 나이지만요. 상대방의 인정을 얻기 위해 내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가짜 자기로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 순간 진심만을 말해서 옆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것이 진짜 나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통제력도 나의 일부입니다. 그렇지만 통제를 넘어서서 스스로를 속이는 수준까지 가면 가짜 나로 사는 게 되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진짜 자기로 사는 시간이 적을수록 불행하다는 것입니다.